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오늘도 시 읽는 공대생님 이하 시공님의 시 합평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합평할 시는 책가방이라는 시네요. 일단 읽고 시작할게요. 책가방. 밤 10시 야자가 끝나고 학교 밖을 나오자 고급 외제차들 사이 보이는 은색 아반떼 한 대, 그리고 그 앞에 허리가 구부러져 키가 작아 보이는 백발노인 엄마다. 나이는 이제 40이 좀 넘으셨지만 어렸을 적부터 고생만 해와서 이미 머리는 백발에 허리는 구부러졌다. 손짓 몇 번으로 엄마를 다시 차 안으로 넣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난 한 번도 부모님 초청회에 엄마를 부르지 않았다. 항상 부모님 초청회를 하는 날이면 나 혼자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엄마와 함께 초라한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았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를 들고 있는 아줌마들 사이에 가방이라고는 책가방밖에 모르는 엄마를 세워두고 싶지 않았다. 생활기록부 가족란에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의 엄마가 전부였다. 칸은 4칸인데 항상 나는 절반밖에 쓰지 못하였다. 엄마는 무식했다.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었다. 그저 주워 들은 거라고는 자식 교육을 위한 것뿐.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1도 없었다. 나는 엄마가 싫었다. 안 가겠다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자기 멋대로 원서를 써 나를 들여보냈다. 덕분에 엄마는 주말도 없이 일하는 신세가 되었다.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려 엄마는 말없이 내 책가방을 맨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멀쩡할 리 없는 허리로 무거운 책가방을 맨다. 멀쩡할 리 없는 구부러진 허리로 항상 책가방을 맨다. 엄마가 싫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엄마 앞에서 쉬엄쉬엄 공부만 하다 온 내가 힘들다고 투정을 부린다. 나는 이렇게 불효자다. 이렇게라도 해야 엄마가 책가방을 메는 것이 조금이나마 편하였다. 그렇게 또 나의 몸도 마음도 편할 리 없는 하루의 끝이 온다. 공대생님의 특징이 제목을 이별, 사랑, 굉장히 큰 제목을 쓰시는 게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책가방이라는 구체적인 제목이 나와서 좋았어요. 밤 10시 야자가 끝나고 학교 밖을 나오자 고급 외제차들 사이 보이는 은색 아반떼 한 대. 여기 많이 잘라도 될 것 같아요. 밤 10시 야자가 끝나고, 근데 밤 10시는 없어도 될 것 같고, 야자가 끝나고 학교 밖을 나오자도 없어도 될 것 같고, 고급 외제차들 사이 보이는 은색 아반떼 한 대. 아반떼. 이게 굉장히 애매한 그런 아반떼가 굉장히 좋은 차종은 아니죠. 외제차들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근데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밑에 보시면 40은 좀 넘으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생만 해와서 이미 머리는 백발에 허리는 구부러졌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면 아반떼? 그냥 걸어서 나오시는 게 조금 더 이 시상으로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허리가 구부러져 키가 작아 보이는 백발노인 엄마다. 이제 40이 좀 넘으셨지만 40이 넘으셨는데 백발노인이라는, 네, 목소리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백발노인이라는 그런 표현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시에서도 충분히 과장을 할 수 있지만 40이 좀 넘으셨는데 허리가 굽고 백발노인이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백발노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손짓 몇 번으로 엄마를 다시 차 안으로 넣었다. 요거는 전 좋은 것 같아요.
손짓 몇 번으로 엄마를 다시 차 안으로 넣었다. 굉장히 엄마가 부끄러워서 엄마 빨리 들어가 하는 느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이거 슬래시 치셨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학교 다닐 때라든지 좀 더 쉬운 단어로, 좀 더 쉽다기보다는 좀 더 짧은 단어로 쓰시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은 시를 쓰시게 될 것 같아요. 난 한 번도 부모님 초청회에 엄마를 부르지 않았다. 부모님 초청회. 여기 밑에도 부모님 초청회. 부모님 초청회 요즘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아마 참관 수업? 참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초청회라는 말을 쓰나요? 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나 혼자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엄마와 함께 초라한 것보다는 백배 천배 나았다. 백배 천배라는 표현보다는 엄마와 함께 초라한 것보다는 나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나 혼자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엄마와 함께 초라한 것보다 나았다라는 표현은 이 시에서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를 들고 있는 아줌마들 사이에 가방이라고는 내 책가방밖에 모르는 엄마를 세워두고 싶지 않았다. 이것도 조금 뭐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라는 게 조금 과장되어 있지만 그래도 내 책가방밖에 모르는 엄마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네요. 생활기록부 가족란에는 초등학교 3학년 준태에 엄마가 전부였다. 칸은 4개인데 나는 항상 절반밖에 쓰지 못했다. 그 가정 환경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추천을 드리자면 저도 수업 시간에 들은 어떤 표현인데 원산지 한쪽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원산지 한쪽이 없었다. 되게 부모님을 원산지라고 부르는 게 싸가지가 없죠. 싸가지가 없는데 이런 좀 나 부모님 엄마도 싫고 막 나 우리 집 가난한 거 너무 싫고 막 이런 반항적인 그런 느낌에서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무식했다.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었다. 그저 주워들은 거라고는 자식 교육을 위한 것뿐.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1도 없었다. 요 1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그냥 없었다 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 엄마는 무식했다.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었다. 라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의 어머니로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굳이 겹쳐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엄마가 싫었다. 안 가겠다는 명문사립고를 자기 멋대로 원서를 써 나를 들여보냈다. 이것도 호흡이 너무 길지 않나. 호흡을 짧게 가지시면 훨씬 좋은 시를 쓰실 것 같아요. 덕분에 엄마는 주말도 없이 일하는 신세가 되었다.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려 엄마는 말없이 내 책가방을 맨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멀쩡할 리 없는 허리로 무거운 책가방을 맨다. 여기 책가방을 맨다 1, 책가방을 맨다 2, 책가방을 구부러진 허리로 책가방을 맨다 3. 시에도 반복이 있으면 좋잖아요. 반복이 있으면 좋은데 좀 효과적인 반복을 쓸 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반복은 뭔가 위에서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밑에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또 다른 느낌이 난다. 이런 것처럼. 네, 이거는 책가방을 맨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시에서 책가방을 맨다는 게 굉장히 삶의 무게를 지고 있고 힘들어 보이고 하는 거지만 이제 한두 번으로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싫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엄마 앞에서 시험시험 공부만 하다 온 내가
힘들다고 투정을 부린다. 나는 이렇게 불효자다. 이렇게라도 해야 엄마가 책가방을 매는 것이 조금이라도 편하였다. 엄마가 싫다는 표현 저는 좋아요. 되게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이고 도발적이고 싸가지 없는 표현이잖아요. 저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이 시에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정작 싫어하는 건 자기 자신인 그런 마음을 잘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나의 몸도 마음도 편할 리 없는 하루의 끝이 온다. 이것도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보시면은 시적인 자신의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시를 쓰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시를 써야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렇게 느꼈던 감정을 단편으로 잘라서 시를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 인생의 무게를 매듯 책가방을 매는 것도 어떤 시적인 장면이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더 시적인 장면을 만들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에 중퇴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엄마의 끊어진 샌들을 한참 바라보았다. 이런 느낌? 엄마의 끊어진 샌들을 한참 바라보았다. 엄마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다니는 그런 느낌. 아주 작은 거에서 뭔가 큰 거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엄마는 이가 몇 개 빠진 얼굴로 웃었다. 나만 보면 웃었다. 이런 느낌? 제가 하는 표현들은 굉장히 지금 바로 생각해내서 유치하지만, 그렇게 아주 작은 걸로 점점 커져가는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시면은 조금 더 굉장한 시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책가방은 이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사랑이라는 시 가볼게요. 사랑. 수학이 좋았다. 공식만 알고 계산만 하면 답이 나왔다. 계산 실수 한 번이면 모든 과정이 무너져 내리긴 했지만 답이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 사랑엔 답이 없었다. 그 어떤 수리 가형 30번 함수보다도 더 어려웠다. 공식조차 없었고 사칙 연산은 통하지 않았다. 그렇게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배처럼 끝없는 섬들을 지나며 항해를 해나갔다. 아니, 사랑의 종착역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만 몰랐다. 우리의 배는 계속 항해를 해나갈 거라 믿었지만 을에 얼마 못 가 섬에 정박했다. 우리의 항해는 끝났고 다시는 그 배를 탈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다른 배를 타며 어느 섬에 멈춰있는 그 배를 보았을 때 가슴이 달아올라 추억이라는 아지랑이가 피었다. 세월이란 장막에도 흐려지지 않은 기억이 꿈처럼 나타났다. 불현듯 배는 속력을 올려 나아갔고 그 섬은 다시 보지 못했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랑 비슷한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요. 물론 사랑이라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금 더 작은 걸로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사랑은 쓸 얘기가 너무 많고 너무 잘 쓴 시가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수학이 좋았다. 공식만 알고 계산만 하면 답이 나왔다. 계산 실수 한 번이면 모든 과정이 무너져 내리긴 했지만 답이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면은 공식만 알고 계산만 하면 답이 나왔다. 그 밑에 한 줄은 사실 많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수학이 좋았다. 답이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계산 실수 한 번이면 모든 과정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가끔은 알고 있는 사실을 짚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 짚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때 짚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모든 과정이 무너져 내리긴 했지만 이거는 뒤에 어떤 이별에 대한 복선이기도 하지만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사랑엔 답이 없었다. 이것도 조금은 흔한 표현이 아닐까. 어떤 수리 가형 30번 함수보다도 더 어려웠다. 이런 거 구체적인 수리 가형 30번의 함수. 네, 이런 거 구체적인 거 너무 좋아요. 공식조차도 없었고 사칙 연산은 통하지 않았다. 공식조차도 없었고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배처럼 끝없는 섬들을 지나며 항해해 나갔다. 항해를 해나갔다. 저 끝없는 섬들을 지나며 항해해 나갔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사랑의 종착역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만 몰랐다. 나만 몰랐다는 표현도 굳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배는 계속 항해를 해나갈 거라 믿었지만 을에 얼마 못 가 섬에 정박했다. 이별을 섬에 정박했다는 표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것도 이 시에서는 좀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발전된 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항해는 끝났고 다시는 그 배를 탈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다른 배를 타며 어느 섬에 멈춰있는 그 배를 보았을 때 가슴이 달아올랐다. 이 배라는 표현이 연애를 가리키기도 하고 전 애인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무리가 없고 흔한 표현이 아니니까. 가슴이 달아올라 추억이라는 아지랑이가 피었다. 추억이라는 아지랑이가 피었다. 이것도 이제 시 읽는 공대생님이 흔한 어떤 문장을 자주 쓰시다가 이런 문장을 쓰시는 게 굉장히 요렇게 노력하면 된다. 요런 표현을 조금 더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세월이란 장막에도 흐려지지 않은 기억이 꿈처럼 나타났다. 불현듯 배는 속력을 올려 나아갔고 그 섬은 다신 보지 못했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시 문장이 시적인데요. 이 시에 어울릴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가 지금까지 봤던 시들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보셨으면 하는 시는 박형준의 사랑. 이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는 많이 읽는 것도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만 저는 물러가겠고요. 다음엔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만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3탄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시 읽는 공대생님도 안녕.